이제 할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할 건데, 자, 이 함수 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있죠? 그걸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못한다. 그러면 함수를 쓰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일단 함수를 알기 위해서 이 함수에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와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 인자라고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정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1부터 10까지 파이썬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프린트 10번 쓰면 돼요. 이렇게. 맞죠?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10줄 쓰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니까 쉽죠? 근데 이 코드를 저처럼 여기까지 써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일일이 다 타이핑 하라고 했어요. 프린트 괄호 열고 1, 프린트 괄호 열고 2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했던 거를 그냥 11까지 출력하는 거로 바꾸라고 하면은 프린트 11이라는 문장을 이 업무를 한 횟수만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위로 만드는 행위는 define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단위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콜론을 써주면 돼요. 여기서 이 행동을 하는 그 단위를 하나로 묶었죠? 함수로 만든 거예요. 함수로. 그리고 당연히 콜론이 나왔으니까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은 들여쓰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define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하다 아시죠? justice로서 그 정의 말고 define 수학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정의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작업 단위로 하나로 정의를 해 놓으면 프린트문 10개 일일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작업 이름만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수 정의한 부분이고 함수 호출한 부분이에요. 함수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하고 소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함수 정의는 define이라는 키워드 쓰고 함수 이름 소괄호 콜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함수에 해당하는 기능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은 함수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돼요. 자,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 상태. 자, 이 상태인데, 코드를 실행하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면서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프로그램이 인지한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잠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한 줄이 실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존재하는 함수로 존재하는 함수 호출한 함수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실행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정의를 해 둔다면 어때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 11로 출력해라 라고 했으면 10일까지 출력하는 거 하라고 했으면 요 안에다가만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한 군데만 건드리면 이런 함수를 실행했을 때 10일까지 출력하게 바뀌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무시하겠죠? 실행했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함수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에요. 정의만 해놨다라는 것 뿐이지 실행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만들었으면 불러줘야 돼요. 지금 2번 불렀죠? 여기서 한 번 실행된 거고 여기서 두 번째 거가 실행된 겁니다. 아시겠죠? 함수를 만들었으면 실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실행될까요? a는 실행됐지만 b라는 함수는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함수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없는 함수예요, 그냥. 그걸 실행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실행하고 싶으면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define이라는 키워드 쓰고 함수 이름에 소괄호 콜론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주면 돼요. 변수랑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드는데 개수 제한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중반복문 문제 풀었을 때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 10번 하라고 한 거 있죠. 10번.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 이 함수로 가능한데 이 함수를 10번 실행시키려면 얘를 10줄 쓰면 되죠. 근데 또 함수 자체를 반복문 안에다가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는 1이라고 했을 때 i가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런 함수를 실행시키면 a라는 함수는 10번 실행되는 함수죠. 아까 문제에 맞게 이것까지 하나 추가해주면 어때요? 같은 요구사항이라도 함수를 이용해서 푼 거랑 다중반복문으로 풀었을 때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while문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함수 안에다가 while문 쓸 수 있습니다. while문 안에다가 함수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이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함수에 대해서 특정한 작업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코드 블록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설명에 맞춰서 보자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고 하는 걸 굳이 프린트문 10개 쓸 필요 없이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재활용되기 쉬운 코드죠. 이런 상황에서 A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다음에 한 번씩 불러 주기만 하면 이 말에 뒷받침이 되는 예시가 되는 거죠. 특정한 작업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작업, 그거를 이제 프린트문 10개를 계속 쓰지 않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코드 블록. 이게 코드 블록이죠. 함수. 이게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함수도 중요합니다.